유퀴즈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하죠. 진짜 뵙고 싶었는데. 영광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좀 사실 초면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끼리 보더라도 약간 그 섹시함이 있어요. 있어요. 이게 뭐 그냥 아니지만 이렇게 딱 이런 느낌. 약간 이런 약간 것들이 이게 좀 있어. 무쌍에서 나오는 있어. 무쌍에서 진짜 나오는 있어.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너 납치된 거야.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선배님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저를 보니까요. 네. 누군가를 뵙고 신기한 건 정말 진짜 오랜만인 이 것 석구 같습니다. 씨를 나도 지금 보니까 저 최근에 또 범죄도시 2를 너무 맞아요. 때가 그래서 역시 그 손석구다. 예? 진짜 얘기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역시다. 네. 야, 죽은 거야? 대가리 하나 줄어서 좋지. 사실 그 DP에서도 그것도 보면서 야, 저 여기 잘한다. 진짜 정말 얄밉다. 어쩜 저렇게 저걸 잘할까? 진짜 장교님 아닐까 할 정도로. 이 DP 새끼들은 뭐만 하면 천하갈 뿐이라고 앉아있고 나가서는 사고를 치고 이 새끼들아. 너네 이제 휴가 없어. 알았어?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손석구 씨가 이게 이제 손석구 씨가 이제 나의 해방일지 이후에 이제 드라마로 이제 컴백을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민식 씨와 요게 최민식 선배님이 나오고 이동희 씨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최민식 선배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몇 년 만에 드라마를 이제 오랜만에 그러시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3월부터 한 6월까지 필리핀에서 모든 배우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게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맡으신 역할이 저는 이제 거기서 오승훈 경감이라는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네. 필리핀에서 한인들 위주로 벌어지는 이제 범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그 악당을 잡으러 가는 파견되는. 최민식 씨가 맡은 역할이 차무식 맞아요. 카지노 왕이 된. 맞습니다. 요걸 이제 쫓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It's an honor to meet you, sir. 요게 이제 얼마나 인기였냐면 그 당시에 석구 씨가 이제 필리핀에서 귀국한다는 소식이 단독 보도가 될 정도로 그냥 필리핀에서 귀국한다가 단독 보도. 맞아요. 단독으로 떠서 이게 보도될 정도로 그 기사 뜨고 나서 이제 나의 해방일지 단톡방에서 뭐 해외 배우의 내한이냐. 맞아요. 에리가 그 기사를 보내주면서 뭐 외국 배우야?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사실 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2가 연이어 흥행하면서 이제 손석구 아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구찌 말고 구씨. 예.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으로. 서울시 손석구 너무 좋다. 서울시 기가 막힌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네, 일주일은 월화수 금토일이에요. 오빠 기다리느라 목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월화수 금토일 목이 빠져서. 목이 빠져가지고. 뭐 민망됩니다. 그래요? 네. 저 이사했어요. 서울시 손석구 사랑동. 이거 좋은데? 나보러 배달민족하고 여기 이 주소 적어놔야지. 사실 조셉이 꿈꾸는 게 약간 손석구 씨의 삶인데. 저는 약간 막 내가 타고 싶은 배는 조세호 막 이런 거 막 내가 만들어내요. 하도 안 하길래. 네. 근데 조셉. 진짜 조셉이 꿈꾸는 게 우리 손석구 씨 같은 약간 그런. 그 작품이 이제 대박 나고 나서 네. 집안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 예, 집안이요. 집안 분위기가 부르는 호칭 같은 게 뭐냐면 손스타. 제 친구들이 많이 지금 뭐라고 불러요? 뭐 손스타. 네, 손스타. 네. 손배우 아니면 추앙합니다. 뭐 이런. 손배우 추앙합니다. 뭐 안 해? 집에서 안 해요? 어머님이 안 해요? 저희 엄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뭐 이렇게 좀 금전적인 이야기나 그런 거. 그런 얘기를 좀 하세요. 지금 부모님하고 혹시 같이 사시나요? 아니면 따로? 저는 제 동생하고 서울에서 자취하고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 대전에 계세요. 대전에 계시는군요. 계시는데 뭐 이렇게 전화기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동생분이 같이 지금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동생분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제 동생은 정말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나오는 드라마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또 보긴 보더라고요. 아, 보죠. 남동생이에요, 아니면? 네네 아. 남동생이고 저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제 동생 개인 SNS에도 이제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 가족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 그런 거를 본인도 이제 되게 즐겨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성격도 더 활달해지는 거야. 네. 아, 성격도 좀 활달해져요? 네.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사시는데도 평소 뭐 좀 두 분 다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집에서 대화를 별로 그거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야 우리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자. 그래서 요즘에 뭐 인사하고 이제 뭐 나갔다 나 나갔다 올게. 그래 잘 갔다 와. 이 정도는 해요. 왜냐면 형제면 형제끼리 사실은 그럴 수 있어. 네, 저희가 진짜 되게 좁은 원룸에서부터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질리죠 사실. 그렇죠. 야, 그런데도 이렇게 같이 지금도 또 계속 사시는구나. 네네네. 그 죄송한데 물을 좀 마시고 싶어요. 아유, 네, 드셔도 뒤에 돼요. 있어요. 뭐, 목이 좀. 아유, 우리가 뭐 먹여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아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여드릴 수도 있어. 천천히 드세요. 마세요. 석구 씨 천천히 먹어요. 원래는 그릇에다가 나뭇잎을 한 장 올려주셔야 되는데 제가 예, 지금. 저 스타 오셨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 마실 겁니다. 아니 뚜껑을 주십시오.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사이다도 있어요? 아 사이다는 좀 이따 마시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오늘 주제가 이제 나의 연구일지인데 오늘 나의 이제 연구일지. 손석구 씨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참 멋있는 걸 다 이거 하고 있네 이거. 이거 봐봐. 미대생이에요 원래? 아 네 맞습니다. 미대 오빠. 미대생이었습니다. 미대 오빠잖아요. 미대 오빠. 아니 근데 이거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 멋있는 오빠들, 형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미대. 약간 이 손석구 씨 같은 스타일이 뭐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말이 없어. 여자친구는 계속 왜 이 남자가 왜 이럴까 하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기분이 안 좋나? 딱 집에 갈 때 너야.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너에게는 해질녘 노을처럼. 손석구. 아니 이게 보니까 손석구 씨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간 뒤에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 네네네네. 아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었구나. 네. 이게 근데 손석구 씨가 얘기한 시카고 예술대학교가 세계 7대 미대 중 하나. 그래요? 아 이거 몰랐습니다. 아 동문이 월트 디즈니네요? 그거 몰랐습니다. 야 마치 월트 디즈니 제작사에서 하는 드라마가 이번에. 진짜. 그러네. 아 동문이신데.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야겠다. 월트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뭐 저는 동문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뭘 전공하셨습니까? 다큐멘터리를 전공을 했어요. 다큐멘터리 전공을 했는데 이제 올해 저는 이제 졸업은 안 했습니다. 졸업은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서 제가 흐지부지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 참 이게 놀랍네. 바로 그리고 이라크로 파병을 갔어요? 맞습니다. 네. 아르빌 자이툰 부대. 네네네. 거기. 아, 진짜요? 네, 6개월 동안 파병 갔었죠. 와. 군생활 하다가 일병 때 가서 병장이 돼서 돌아왔었죠. 본인 이제 지원을. 네. 지원해서. 와,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지원을? 어떻게 또 지원을 이렇게. 그게 군대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바로 간 거예요. 거의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초반에는 뭐 한 7, 8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적응이 좀 안 되셨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이상하게 좀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냥 어린 나이니까 딱 와서 이제 한국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색하고 내가 틀리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상하관계가 없다가 원래 왓썹 인사했다가 선임한테 왓썹 하면은 저 군대 가가지고 진짜 영어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선임이 만나면 영어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적응이 많이 초반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엑스트라로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잘 섞이려고. 그래도 군생활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원했었던 거죠.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군대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워낙에 생각이 막 많고 고민을 하고 이러던 찰나에 군대를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보면 내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늘 주시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미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그 심플한 생활이 좋았어요.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야 이게 참 놀랍네요. 이게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좀 뭐 손석구 씨의 인생을 저희가 낱낱이 샅샅이 이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역 후에 농구 선수 준비를 했어요? 예,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농구를 어렸을 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요. 잠깐만, 전역하고 20대 중반 제가 그때 이미 26인가? 아니 근데 농구 선수로 준비를 해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도망가기 위한 명분이었고 도저히 전역하고 나서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여기서 직업을 갖고 살 그 용기가 없었어요.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나서 그때 당시에 제 동생이 캐나다에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냥 가야겠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행히 이라크는 또 월급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부모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 캐나다를 갑자기 전역하고 왜 가냐. 그렇게 해서 나는 농구 선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아 근데 이게 갑자기. 뭐 각자 요즘은 각자 하고 싶은 걸 하지만 농구 선수는 왜냐면 제가 이라크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통역을 하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티크릿, 바그다드 많이 다니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군인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거 만나면 뭐 하겠어요. 그냥 같이 운동하고 농구하고. 그때 농구. 그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같이 막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야 거의 그 살아온 인생의 드라마시네. 이 드라마 한 장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26살에 이제 농구를 해야겠다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26에 가서 27에 드래프트를 나가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혼자 막 했어요. 프로구단에서 나라지 하면 26살 늦깎이 프로 농구 선수 데뷔 해가지고 뭐 이제 약간 프로를 그런 그렇게 계획이- 해서 내가 공항에 딱 와서 드디어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농구 선수로 한국인 언젠가 내가 뭐 인천공항을 NBA에 밟으니 진출한 막 그렇게 예. 그러면 가서 뭐 하셨어요? 가서 농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 선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캐나다에서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그 농구 선수 할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막 이렇게 찾아가서 막 배우고 막 그랬어요. 아 그분 밑에서요? 그리고 막 아마추어 팀에 들어가서 뭐 해보고 했는데 얘기가 재밌다. 얘기가 재밌다. 그래요? 재밌는데.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야? 아 진짜. 아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나름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너 뭐 나한테 배우고 싶다고 슛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슛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한 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레슨료는 그럼 레슨은 없이. 예, 그리고 뭐 어떤 팀에 소개시켜줘서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토스하는 거죠 그쪽에다가. 예. 야 여기 좀 뭐 하나 왔는데. 하나 왔는데. 지금 뭐 괜찮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웨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하고 나면 2, 3시면 일정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일정이. 예, 예, 예. 예, 뭐 너무 제가 이제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연기 학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를 아카데미? 이제 아카데미 같은 네, 거죠. 찾아간 거죠. 뭘 좀 해야겠다.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야지. 그랬다가 이제 공연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제 적성에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공연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연기를 독백극 같은 걸 했는데 뭔가 굉장히 낭만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막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이제 그래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그 이제 학교를 다녔죠. 한 그러면 사실 그 전까지는 무슨 뭐 연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배우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런 이렇게 시카고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주변에 다 영화를 하는 형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러면 저는 원래는 다큐멘터리도 관심이 있었지만 촬영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뭐 하면 촬영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잘 못 찍어서 야 그만 너는 카메라 앞에 연기를 해봐라. 제가 그래서 20살 때 막 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막 내가 막 울었어요. 막
아, 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왜 연기를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고 해보니까 그게 또 뭐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에 회사 생활을 또 했었으니까. 아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네네네. 아 진짜요? 네. 진짜 많은 걸 하셨구나. 아니 진짜 많은 걸. 아니 그 사이에 언제 또 직장을? 그 이제 캐나다에서 살면서 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던 회사가 저희 가족 같은 회사니까 거기에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를 좀 보내줘라. 내가 그래서 한번 팔아보겠다. 아 그 제품을 한번 팔아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방문 판매 비슷한 거죠. 이제 어땠습니까? 좀 잘 팔았어요? 아니요, 한 대도 못 팔았었어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이제 하는 거니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네. 근데 그렇게 했던 세일즈가 나중에 저는 이제 배우 생활하면 프로필 막 도움이 되죠. 돌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도움이 도움이 많이 되죠. 됐죠. 어찌됐든 세일즈나 프로필도 어필을 하는 거니까. 네. 야 이게 무슨 또 농구를 또 하시다가 또 뭐 직장 생활도 잠깐 하시다가 사실 앞으로 배우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험들이 어떻게 그럼요. 보면 이게 농구도 뭐 그런 씬들이나 뭐 스포츠, 영화, 뭐 드라마도 뭐 많고. 근데 결국에 보내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참 맞아,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간에 휴가 나가서 탈 한 병까지 잡아오고 고생했어. 아닙니다. 요즘 한강 지하철 영화관에서 손석구 씨 목격담이 네. 자주 올라오는데 손석구 씨는 좀 이렇게 알아보시면 보통 어떤 반응이세요? 요즘 이렇게 보시면. 그게 프로세스가 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누군가가 알아보셨을 때 바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고선 전화기로 검색하고 막 이렇게 실갱이 버리고 그러면 약간 고민이 돼요. 뭐 이제 횡단보도 건너야 되는데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네. 따뜻하다. 심지어는 예전에 극장에 갔다가 누가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를 다른 분으로 착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소개를 했어요. 저는 손석구입니다. 누구랑 착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막 도망가서 막 자와가지고 누구랑 헷갈리셨는데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그 이제 주제가 나에 대한 연구일지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나에 대한 연구일지를 쓴다면 첫 문장을 어떤 문장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연구일지를 딱 쓰는데 손석구 연구일지요. 연미정처럼 딱 일지를 쓰는데 네. 첫 문장은 아무도 안 볼 것처럼 솔직하게 쓰자. 딱 그렇게 먼저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볼 것처럼 솔직하게 쓰자. 네. 저는 아직도 글을 많이 써요. 예전에 있던 습관인지 진짜 저 글을 쓰면서 맨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솔직하게 쓰는 게. 네, 맞아요. 네. 솔직하게 쓴 건 나중에 봐도 읽히는데 아닌 거는 이게 내가 뭔 뜻이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중요한. 그거를 좀 첫 문장에 다짐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을 것 내가 같아요. 솔직하게 쓰겠다. 그럼 혹시 10년 뒤, 5년 뒤 말고 3년 뒤에 뭐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체적으로는 일단 제 머릿속에는 다작이 목표입니다. 다작을 하는 게. 요즘엔 또 유행도 빠르기 때문에 배우의 생명력이 예전처럼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정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노력을 하는 만큼 결과가 비례하지 않잖아요. 많죠. 노력을 하는 만큼 내 결과가 비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게 힘든 건데 지금은 내가 하면 감독님도 잘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결과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최대한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작을 하고 싶어요. 야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 좋은 작품을 또 잘 고를 수 있는 뭐 눈을 기르고 그래서 좀 좋은 작품들로 한번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작을 하고 싶어요는 네, 제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도 2작품을 같이 하고 있고 2작품, 3작품씩 같이 해서 많이 좀 남기고 싶어요.